안녕하세요. 담당 교수 김의형입니다. 기존에 수업을 맡으셨던 교수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를 더 이상 진행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강의를 하게 된 점 학생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여러분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분의 개강이 늦춰진 것처럼 저의 교수 임용 시기도 늦춰지는 바람에 이제야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상에서 첫 만남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져서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수업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많은 시간,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드릴 것입니다. 수업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 내용과 앞으로 진행될 수업 내용의 괴리감이나 학점 부여에 관해 걱정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출결사항을 처리하고 과제가 있었다면 과제 점수 부여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수업 계획은 기존의 수업 계획을 준수하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전차시에서 미리 공지할 것입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나은 수업의 질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문의해 주세요.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서 수업하고 싶습니다. 무심천에 벚꽃이 서서히 만발해가는 지금 제가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3주차 이미지 메이킹의 2회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의 정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 현대사회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이 더해감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신감 있고 능력 있게 보이는데 이미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의 심리학자 엘포트는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는 상대를 만나서 그의 첫인상을 머릿속에 남기는 데는 불과 몇 초? 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 체격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성격이나 신뢰감, 성실성 등 내면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증해주는 말이겠죠.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한마디로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언제 어디서든지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재고시켜주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며 나아가 자신의 내적인 잠재력까지도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자신은 남들에게 활동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 비치게 됩니다. 이 이미지의 어원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미지의 어원은 라틴어 동사 이미타리, 흉내내다라는 뜻의 이미타리의 명사형 어미인 아고를 붙인 이마고입니다. 이마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형태, 모양, 느낌, 영상, 관념 등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미지는 어떤 대상에 대한 상, 표상, 심상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의 상호작용 및 개인 각자의 생활에 의한 연상이나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떤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감각적인 표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지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느낀 모습을 말하며 자기 이미지는 자기에 대해 스스로 가진 하나의 심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타일의 영역에서 말하는 이미지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시각적 영상이나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적 영상이나 느낌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제의 자신과 다르거나 과장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역할의 이미지에 걸맞는 행위 결과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위 결과의 이미지는 인상, 표정, 체격, 음성, 옷차림, 사고방식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이미지는 타인이 보고 느낀 모습이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나를 보았느냐에 따라 나의 이미지는 실제와 달리 왜곡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스스로 보여주고 싶은 특성들을 극대화하고 반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을 감출 줄 아는 이미지의 연출이 필요합니다. 자,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이미지는 개인의 행동이나 나아가서 사회 문화를 형성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러므로 정치가, 연예인, 이런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남에게 보이고 싶은 자신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도 길러야 하겠죠. 어찌됐든 남들이 자신을 볼 때 내가 실제로 가진 나의 성격보다도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이미지가 조금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의 경우에 남녀를 분문하고 자신의 이미지 관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때와 장소 그리고 목적에 맞게 연출해서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신의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10분 발휘하여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메이킹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1단계 뭐라고 되어 있나요? 1단계 Know yourself.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하겠죠. 자, 2단계 Develop yourself.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나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자, 3단계 뭐 있죠? 나를 알고 나를 개발한 다음에 패키지, 나를 좋은 모습으로 포장을 해야 되겠죠. Package yourself. 자, 4단계 포장까지 했으면 이제 나 자신을 market, 팔아야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이미지로 포장을 잘해서 팔아야 한다는 거죠. 자, 5단계 be yourself. 여기서 be yourself를 진실하라라고 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면을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 이미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는 옷차림, 외모, 태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미지 메이킹의 형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밝은 표정입니다. 밝은 표정. 자, 사람의 첫인상은 몇 초가 중요하죠? 네, 10초입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 3초 만에 결정된다, 5초 만에 결정된다, 10초 만에 결정된다 이런데 대체적으로 정말 보면은 이 분까지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몇 초에서 결정이 되죠. 사실상 첫인상에는 우리가 말보다도 표정으로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캐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밝고 명랑한 표정과 미소 띤 얼굴은 첫인상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정은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만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어요. 또한 밝은 표정은 상대방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보장해 줄 수 있죠. 여기서 표정이 진실해야 된다. 이것은 뭘 보고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흔히 백화점이나 이런 어떤 상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가면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울고 있나요? 무표정하고 있나요? 웃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실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어때요? 아, 직업적으로, 서비스적으로 굳어진 얼굴이구나. 저것은 습관적으로 굳어진 어떤 진실성을 느끼기보다는 저 사람의 습관이야. 굳어진 표정이야. 라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밝은 표정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눈 표정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는 항상 중앙에 놓이도록 하는 게 좋겠죠. 사람과 얘기하는데 눈동자를 옆으로 굴린다든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혹은 눈동자를 허공 위 천장을 쳐다보면서 멍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예의에 어긋나겠죠. 상대의 눈높이와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너무 아래에서 쳐다본다든지 너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밝은 표정이나 친절한 표정으로 여기지 않죠. 부드러운 눈웃음으로 상대방의 미간을 본다. 우리가 눈동자 대 눈동자를 너무 직설적으로 쳐다보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하죠? 미간 정도를 바라본다 하는 것이죠. 자, 입의 표정입니다. 입 모양은 다물었을 때 입의 양쪽 꼬리가 살짝 올라가게 합니다. 늘 밝은 미소를 띈 것처럼 그냥 우리가 무표정하고 있거나 입꼬리를 아래로 축 늘어뜨려서 무기력하거나 어떤 우울해 보인다거나 그런 인상보다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밝은 표정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구나.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미소를 지을 때는 윗니가 살짝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이를 가리거나 지나치게 입을 가리는 것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미소를 지을 때는 살짝 윗니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차이이겠죠. 자, 그 다음은 용모입니다. 단정하고 세련된 용모와 복장은 개인과 직업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메이크업 연출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므로 너무 요란하거나 너무 짙은 메이크업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친근감 있게 하려고 할 때는 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연출해야 해요. 여기서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다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그런 주의가 요구되고 특히나 요즘에는 남성들도 메이크업을 하는 시대이죠. 오히려 피부 톤이 너무 칙칙하다거나 피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피부 위에 처리하지 않은 상태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죠. 약간의 톤업 기능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남성용 파운데이션을 소량 사용해서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직업의 특성에 따라 헤어 컬러링 등을 통해서 개성있게, 세련되게, 화사하게 또는 톡톡 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니폼을 착용하는 직장이라면은 단정한 스타일이 바람직하겠죠. 우리가 유니폼을 착용하는 직장, 어느 직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유니폼 하면 딱 떠오르는 뭐 있죠? 제 머릿속에는 항공 서비스 하시는 분들 혹은 은행에서 금융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렇게 단정한 유니폼을 한 상태에서 너무 컬리한 헤어스타일을 긴 머리를 늘어뜨린다든지 하는 것이 어울릴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은 단정하게, 조금은 묶은 헤어스타일, 포니테일 헤어스타일 정도가 잘 어울린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씨를 보겠습니다.
올바른 대화법과 밝고 친절한 말씨는 그 사람의 교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저 사람의 말씨에서 저 사람이 교양 상태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계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성품을 잘 말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밝고 친절한 말씨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다 좋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의 맑고 탁함, 말의 표현 속도에 따른 속도의 차이, 감정의 고저 상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고 나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직위나 나이에 따라 올바른 경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굳이 나에게 나쁜 인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화술법을 지니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태도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났을 때 자기가 먼저 반갑게 인사말을 건네는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휙 돌려버리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90도로 꺾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남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거겠죠. 인사는 여러 예절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반갑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인사를 예의 바르게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인상이 좋다거나 건방지다 등의 자신의 이미지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인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인사 외에도 우리가 앉는 법, 서는 법 혹은 걷는 법, 걸음걸이, 올바른 자세와 동작으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잠깐 우리가 쉬어가는 타임을 가져볼까요? 교수님이 며칠 전에 받은 문자예요. 저 이 문자를 보고 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문자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정말 문제가 좀 느껴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20학번 신입생 누구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분명 이 과제를 본 것 같은데 지금 또 없어져서요. 유유. 일단 제가 가장 당황했던 것은 이 문자가 저한테 온 시각이었어요. 볼까요? 오전 12시 31분. 오전 12시 31분이면 자정이 지난 시간이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윗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그 문자 보내는 것 자체가 이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정이 넘은 시간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물며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오전 12시 31분에 문자를 저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밤 늦은 시간에 문자 보내서 죄송해요 라든지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조금 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분명 이 과제를 본 것 같은데 지금 또 없어져서요. 어떻게 하란 말이죠 저한테? 이 과제를 다시 내라는 건가요? 과제 2개를 다시 내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학생이 저한테 뭘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전달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된 인사와 제대로 된 이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를 설명한 다음에 이만저만하니 어떤 상태로 해줬으면 좋겠다까지 해줬으면 아마 좀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문자를 보내는 시각 자체를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라 뭐 한 저녁 시간에 한 7시, 8시? 이 정도면 됐어도 아마 제가 이 문자를 보고 답장을 해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교수님들께 전화를 드리거나 교수님들께 문자를 드리거나 할 때 나의 이미지가, 교수님이 바라보는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문자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통화를 하거나 대면을 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은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자보다는 전화를 하거나, 전화한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거나 교수님이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교수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문자 드려요 라든지, 아니면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교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하시면 교수님 너무 바쁘셔서 전화를 못 받으시는 것 같아서 문자 남겨드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그런 작은 말투 하나가, 그런 작은 태도 하나가 정말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미지 메이킹의 사례를 조금 보려고 해요. 실제로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신을 했는지. 자, 여러분들 지금 사진을 2장 보고 있지요. 자, 위에 보면 넌 누더기에 입은 하녀야. 이거 다 알죠? 밑에 써있죠? 신데렐라죠? 위에 사진과 아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냥 누가 봐도 다른 사람 같아요. 그쵸? 다른 배우 같죠? 위에 보면 지금 머리도 정리되지 않았고 얼굴도 숯검댕이가 묻었고 옷도 깨끗하지 않죠. 근데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지금 완벽해져 있죠. 아, 유리구두가 안 보네요. 자, 유리구두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풀로 세팅된, 그래서 이미지 변신을 하게 되죠. 자, 신데렐라가 이미지 변신을 해서 얻게 된 건 뭐죠? 그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지저분했는데 깨끗하고 예뻐졌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미지 변신을 함으로써 얻어낸 것, 그것이 중요해요. 자, 뭘 얻어냈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왕자를 얻어냈어요. 신분 상승 했죠. 재력, 부의 축적 했죠. 이 사람 그냥 왕자랑 연애만 하다 끝났나요? 아니죠. 결혼해서 왕비가 되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함으로써 이렇게 동화에서조차도 이미지 메이킹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상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금은 지저분한 모습보다는 예쁜 모습을 해야 너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어떤 약간은 조금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야 해요. 나의 얼굴 상태는 어떤지, 나의 머리 스타일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메이크업은 나한테 잘 어울리게, 남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인상을 갖게 메이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옷은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입고 있는지, 내가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에 맞게 내가 옷을 입고 있는지, 혹은 나의 체격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이미지에 잘 맞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데렐라를 보게 되면 사실은 변신해서 인생 역전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다음에 또
누가 이미지 변신을 했나 볼까요? 자, 이거 좀 오래된 영화인데, 오래된 영화 속에 나오는 건데, 이 배우는 혹시 알아요? 이 배우 누구죠? 교수님이 너무 옛날 사람이라 옛날 영화밖에 모르겠어요. 줄리아 로버츠죠. 줄리아 로버츠. 입이 굉장히 커서 웃는 그 표정이 굉장히 매력적인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입니다. 시리아 아니야. 시리아 가만히 있어. 자,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귀여운 여인이라는 그런 영화예요. 귀여운 여인. 우리나라 번역이 돼서 귀여운 여인이고 영어로도 실제로 프리티 우먼이에요. 자, 저 남자는 리처드 기어고요. 리처드 기어. 학생들 리처드 기어 알아요? 모를 것 같아.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근데 우리가 지금 언뜻 봐도 어때요? 많이 다르죠? 이 많이 달라진 거. 그게 중요해요. 앞선 신데렐라랑은 약간 달라요, 순서가. 신데렐라는 이미지 메이킹, 변신을 성공해서 왕자를 만났지만 지금 이 줄리아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를 잡아서 몸을 파는 창녀예요. 창녀로 나오는데 그러던 와중에 리처드 기어를 만나게 돼요. 리처드 기어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로 나와요. 국제 변호사로 나오거든요. 길에서 몸을 파는 줄리아 로버츠가 이 상류 계급의 상류 계층의 변호사 리처드 기어를 만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이 그려지는 영화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맨 왼쪽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많이 살을 드러내는 의상을 입고 헤어스타일도 아주 자유분방하고 싸구려 액세서리를 잔뜩 낀 저런 모습인데 나중에 리처드 기어를 만나면서 리처드 기어가 저렇게 우아한 모습으로 변신을 시켜주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면서 아주 사회 계층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우리 취약 계층에서 정말 상류 계층으로 한 번에 수직 상승을 하는 계층의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영화가 바로 프리티 우먼이었어요. 잠깐 쉬면서 여러분들 앞에 나온 신데렐라와 지금 보고 있는 프리티 우먼 검색을 조금 해볼까요? 검색한 후에 물도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 좀 하고 다시 2차 시에서 만납시다.